저는 이명순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로 81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제 손주가 제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주는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손주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작은 돈이었지만 손주가 부족함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게 손주의 미래를 위해 돈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 손주가 부모의 사랑과 할머니의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가서 송금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우리 손주가 제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작은 액수가 대단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서글프지는 않았어요. 손주만 생각하면 외로움이 덜해졌습니다. 손주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저 손주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끔은 남편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손주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도 손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가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손주를 위한 지원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 덕분에 고독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를 휴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매달 보낸 돈으로 학비를 내고도 충분히 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가 학교를 그만두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저는 차분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점점 커지는 의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손주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손주가 학교를 휴학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제 마음은 전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보내던 돈이 손주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몇 년간의 송금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들었어요. 오래된 종이에서 은은한 잉크 냄새가 났고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감돌았죠. 내역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보내던 돈이 제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송금 내역을 따라가 보니 점점 더 많은 돈이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학비로 쓰여야 할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참 동안 종이만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손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약간 흐린 날이었고 바람이 꽤나 강하게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주는 제가 보낸 돈으로 학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손주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이 학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휴학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보낸 돈이 손주의 학비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저 멍하니 손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며느리와 아들이 제 돈으로 고급 자가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손주와의 대화 중에 손주가 며느리의 새 차에 대해 무심코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의심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저는 바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그들은 자가용을 새로 샀다고 했고 저는 그 자가용이 바로 제 돈으로 구매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동안 제가 손주의 학비를 위해 보낸 돈이 며느리의 사치에 쓰였다니요. 배신감이 밀려왔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 부부가 저를 기만한 것 같은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차분히 그동안의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은행 거래 내역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불안한 생각이 커졌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죠. 은행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손주의 학비를 위해 보낸 돈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사치에 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은행에서 거래의 내역을 확인할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죠. 분명히 제 돈이었는데 손주의 미래를 위해 보낸 돈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감히 이 돈을 멋대로 쓸 수 있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돈이 되어버린 제 돈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요. 손주의 미래를 위해 제가 직접 돈을 관리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손주에게 직접 돈을 보내기로 한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작은 탁자에 앉아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아들 부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이 제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 돈을 멋대로 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결심이 더 강해졌어요. 조용히 편지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왜 송금을 중단했냐며 항의하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바로 화가 난 듯한 톤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낸 돈이 손주의 학비로 쓰이지 않고 며느리의 사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한순간의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말을 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왔던 배신감과 분노가 차오르며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제가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날 저는 차분하게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손주에게 직접 돈을 보내겠다고요. 그들과는 더 이상 경제적인 연을 맺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제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손주를 위해 쓴 돈이 그들의 사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심이 확고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손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죠. 손주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제 돈을 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손주가 휴학하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손주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손주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진실을 전하는 것이 손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랐어요. 손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저는 그저 손주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손주의 미래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랄 뿐이었죠. 이 사건 이후 가족 내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도 냉랭해졌어요. 손주는 부모에게 따졌지만 그들은 손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손주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아팠지만 이 모든 갈등이 결국 손주의 올바른 길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이제 손주에게는 부모보다 제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손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점점 더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고 저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손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의 학비가 부족하니 다시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애원하듯 말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왜 제가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점차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다른 가족에게도 사기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사실이더군요. 그녀의 탐욕과 사치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제야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 마음이 무겁고도 허탈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저는 손주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손주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손주도 저의 말을 듣고는 부모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제가 앞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하자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저는 손주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제 결심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학비를 지원하면서 손주는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은 맑고 따스한 날이었어요. 손주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손주의 얼굴에 비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며 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로 결심했어요. 손주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어온 가족의 연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저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결단이었죠. 손주와 함께 있으면서도 가끔은 가족 사진을 보며 아쉬움과 슬픔이 밀려오곤 했지만 이 선택이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손주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저는 옆에서 차를 마시며 손주를 바라봅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가족이라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후회 없이 손주의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